구리관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전자기 유도로 인해 천천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구리관에 틈이 있어도 천천히 떨어지는 결과가 영상에서 나왔죠. 많은 분들이 김 교수님의 설명이 틀린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볼게요. 안 잘려있는 구리관의 경우 고리형 전류를 이용해 설명하는데 중간이 끊기면 전류가 안 흐르는데도 느려집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이론이 틀렸다는 댓글도 보였는데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자석이 낙하하면 전류가 대체 어떻게 흐르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선 맥스웰 방정식을 봐야 합니다. 그중 이 공식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전기장 정보를 알게 해주죠.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 공식으로는 전기장 자체를 알 순 없다는 겁니다.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전기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장과 이에 대응하는 위치 에너지, 중력과 중력 위치 에너지가 전부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그에 비해 벡터 포텐셜은 매우 어렵지만 원소가 벡터인 포텐셜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포텐셜이 모두 스칼라 포텐셜이고 벡터 포텐셜은 거의 자기장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알아만 두셔도 되고요. 이걸 이용하면 전기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적 토대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죠. 어떤 자석이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의 모습을 볼 건데요. 이 자석을 원형 전류 고리로 치환해 봅시다. 왜냐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베끼면 되기 때문인데 중요한 점은 벡터 포텐셜도 전류와 비슷하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식을 이리저리 대입해보면 현재 우리가 낙하하는 상황에 대해 시간과 높이의 관계를 대입하면 전기장에 대한 간단한 공식이 완성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원통 좌표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벡터 포텐셜을 Z로 미분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토대로 컴퓨터의 힘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높이 Z는 30에서 0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시죠. 여기서 볼 수 있듯 고리형 전기장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N극이 위인 자석이 떨어질 때 바닥의 구리판에 시계 방향의 원형 전류가 생기는데 이를 토대로 꼭 고리 모양이 아니어도 고리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과 떨어지는 자석 주변에 전체적으로 원형 전기장이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석이 떨어지면서 지나는 수 많은 높이의 평면들을 생각하거나 벡터 포텐셜이 거리나 높이 성분이 없었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죠. 따라서 자석이 구리관을 지날 때 딱히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구리관에는 고리형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한쪽에 틈이 생긴 경우를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선 자석의 낙하축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느껴지는 자기장의 세기 분포를 봅시다. 자석 주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장의 변화량이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갈수록 유도되는 전기장의 크기가 약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구리판을 펴주면 아까 봤던 두 위치에서 전류가 높고 그 위아래는 약하겠죠. 그런데 구리관과는 다르게 끝이 막혔는데 그 끝에서 전류가 이렇게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마치 물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옆으로 돌겠죠. 그리고 마치 이 그림처럼 구리판에 유도 전류가 형성될 겁니다. 최종 전류의 모양은 이 그림처럼 다시 원상복구해주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전류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전자기 유도는 일어남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댓글에서 틈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을 언급했는데 물론 없진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될 경우 축전기 효과가 생겨 양 틈에 전하가 쌓여버리는데 금속 특성상 금세 흐트러져서 주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전자기 유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